녹화시작. 자, 질문은 페이지 97쪽에 10번이야. 10번. 일단 가보자. A가 2, 5, 6, 9야. 자,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합이 15 이상인 집합이래. 자, 봐봐.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자, A의 부분 집합 2, 5 돼? 안 돼? 아, 되지. 왜? 원소의 일부가 들어온 거니까. 괜찮지? 그리고 얘 모든 원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맞지? 둘이 더하면 뭐야? 7이네. 아, 이런 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15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분류부터 하셔야 돼. 자, 분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원소의 개수로 분류를 해보자.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원소의 개수가 일단 0개는 안 되지. 15가 안 되니까. 그럼 1개는 되니? 제일 큰 게 9인데 돼? 안 돼? 안 되니까 1개짜리도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2개짜리는? 내가 아까 한 6, 9만 되겠지. 맞아? 이거 말고는 없지? 그지? 이해되죠? 자, 그다음 3개짜리 가보자. 자, 아까 여기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2랑 5랑 6이랑 더해도 15가 안 되네. 그지? 그럼 어쨌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2, 5 구해볼까? 2, 5, 9는 되니? 15 이상? 되네. 2, 5, 9는 되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있겠어? 5, 6, 9가 되겠네. 3개짜리는. 그럼 4개짜리는 뭐가 돼? 당연히 15 이상이 되겠지. 부분집합 몇 개? 4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5개인데 하나 더 뭐가 있지? 하나 더 있대. 하나 더 뭐? 아, 요거 빼먹었다. 2, 6, 9. 요거 하나 빼먹었네. 괜찮지? 이렇게 일일이 세는 거야. 자, 그래서 15 이상의 집합 개수는 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괜찮죠? 이렇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니 10번은 잘 세보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이야.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항상 멈춰서 얘기하고 중간에 툭 들어와도 돼. 일단은. 내가 알아서 조율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봐볼게. A랑 B가 있는데 A가 B에 속해야 된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아, A가 B의 부분집합이니 A의 원소가 모두 B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 맞지? 그지? 자, 이걸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하래. K를. 봤더니 A라는 애가 자,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1이랑 2랑 5랑 가지고 있어. 근데 B라는 걸 봤더니 B라는 건 X야. 근데 그 X가 마이너스 K라는 자연수보다는 크고 K라는 자연수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잘 봐. 자, 여기가 0이면 여기가 K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K일 거야. 맞지? 그럼 얘가 나타낸 영역이 여기겠네. 그럼 여기 안에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 마이너스 7, 뭐 마이너스 1, 2, 5가 이렇게 포함돼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자, 일단 여기 봐봐. 자, K, 마이너스 K가 죽었다 깨나도 마이너스 1이라 같아도는 되는데 작은 쪽에 놓아야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야지 모든 원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이 K라는 건 5보다는 같으면 안 돼. 왜? 같으면 얘는 포함 안 되니까 5를 속하려면 당연히 5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겠네. 아, 그러면 얘 K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네. 맞지? 그러면 K가 5보다 크거나 아니지. 크고 K가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둘이의 교집합은 당연히 뭐보다? 7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괜찮아? 이해돼? 근데 뭐 이하여야 돼? 10 이하니까 K가 될 수 있는 건 7, 8, 9, 10인 몇 개? 4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괜찮냐? 괜찮아? 이해됐죠? 문제 없지? 얘들아 잘한 거 맞지? 자, 그 다음 자, 페이지 104의 15번이래요. 페이지 104 쪽 한번 봅시다. 104 쪽에 15번. 자, 두 집합 A, B가 있어. 자, A, B가 딱 있고 A, B를 합쳤을 때는 0, 3, 4, 7인데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잘 봐봐. A가 있어. 자, B가 있어. 일단 0, 3, 4, 7이야. 0, 3, 4, 7인데 일단 내가 이렇게 볼게. 자, 여기엔 0이 있고 자, 그 다음에 4는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에 3이 어디 있냐면 이 3은 자, 얘가 가지고 있네.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네.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7이라는 말이야. 자, 7이라는 말은 니네가 잘 생각을 해봐. 자, 봐봐.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가 만약에 7이야. 얘는 7이 아니야. 얘는 6이야, 만약에.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왜? 3, 6, 0, 4, 7을 다 합한 게 얘야 되는데 얘가 6이 들어갔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깨져버리지. 그지? 맞지? 아,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무조건 어디 범주 안에 있다? 0, 3, 4, 7의 범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겠네. 일단은 7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7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개네. 첫 번째, A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면 2A-1이 누굴 수밖에 없어? 7일 수밖에 없는 거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B가 가지고 있는 경우 얘가 7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 모르겠는데 여기 7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7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7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가보자. 자, 첫 번째 경우는 A는 뭐 나와? 8이니까 4가 나오고 얘는 A는 뭐 나와? A제곱은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럼 누굴 따져야 돼? 얘를 따져줘야 되는 거야. 서로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2야. 자, 갑니다. 이거 A 거야. A 거에서 7이 나오는 거야. A가 4래. 4 집어넣으면 뭐 돼? B는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맞지? 마이너스 5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 안 된다는 소리야. 그지? 이해돼? 괜찮아? 자, 그 다음 얘 보자. 얘는 B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B가 얘야. 그러면 A 입장에서 A가 2면 2A-1이 뭐가 돼? 3이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 빼기니까 마이너스 5야. 그럼 마이너스 5 속해 있지 않으니 X. 얘는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A가 뭐일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지. 그럼 가보자. A가 2니까 얘가 7인 거야. 그럼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3과 7이니까 1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괜찮아? 이해완? 괜찮아? 그래서 각각을 분류하고 얘를 절대적으로 넘어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니 나눠서 잘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 괜찮죠?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연산성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제 할 차례지? 오케이. 자, 엄청나게 쉬워요. 엄청나게 쉽고 자, 하나하나 같이 한번 해보자. 야, 나는 1357하고 246 할게. 그냥 크게 보여줄게. 자, 1번 봐봐. 그냥 이해를 해볼까, 직관적으로? 자, A랑 A를 뭐 하래? 합치래. 야, A가 원소 가지고 있는 거랑 A 원소 가지고 있는 걸 합치래. 그럼 누가 나와? 당연히 A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A 외적으로 다른 거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A가 될 수밖에 없다. 야, A라는 것과 A라는 게 겹치는 거 찾으래. 나랑 내가 겹치는 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내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지? 벤다는 걸 설명 안 해도 되지? 맞는 말이다. 자, 이거 봐볼래? 나랑 전체래. 야, 항상 전체 부분 집합이 A, B니 자, A를 이렇게 내가 써볼게. A랑 전체를 합치면 당연히 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지? 그지? 전체야. A랑 전체가 겹치는 건 당연히 작은 게 속하는 거니까 A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외운다기보다 이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 나는 생각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A가 아니야. 그럼 어디야? A가 아닌 게 여기지. A가 아닌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다시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 낫의 낫이니까 뭐야? 내가 될 수밖에 없다. 긍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 자, 그다음에 차집합이야. 이거 이미 설명했었는데. A가 있고 자, B가 있어. 자, A가 1번, 2번, 3번인데 A가 가지고 있는 건 1번과 2번이야. B가 가지고 있는 건 2번과 3번인데 A라는 거에서 B가 가지고 있는 걸 빼달라니까 2를 빼면 1번밖에 안 돼. 맞지? 그럼 이 말은 뭐냐? A가 1인데 A랑 B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 어디니? 1, 4지. 얘랑 겹치는 거 당연히 1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명한 얘기야. 그지? 그래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교집합 관계를 차집합 관계로 바꿀 수 있다는 거. 항상 쌍방향으로 기억해달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옆으로 와서
2, 4, 6 한번 봅시다. 자, A랑 아무것도 없대. 야, 내가 줄 것도 없어. 원소가 없는 애거든. 나랑 원소가 없는 애 합치면 당연히 내자야. 헤이라. 헤이 맨. 아,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좀 좋을 거면 좀 덩치 큰 애 뒤에서 자야지. 덩치가 너보다 조그만 애들 뒤에서 자면 이게 안 보이겠어? 당연히 보이겠지. 그지? 자, A랑 자, 아무것도 없는 애 합치면 당연히 A가 될 수밖에 없고, 야, 원소가 있어.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하나도 없게 되는 거 당연한 얘기지. 이게 원소가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겹치는 게 발생해? 그러니까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전체의 반대는 뭐야? 없는 거지. 그래서 공집합이고. 그럼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의 반대는 뭐야?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 A랑 A 여집합이야. A가 있어. 자, A 여집합이 여기야. 그럼 이 두 개가 전체 공간에 이렇게 있다 손 치면, 자, A가 1번이고 A 여집합이 2번이야. 전체는 1번과 2번을 합한 거 맞겠지. 그지? 그러면 전체는 1번과 2번을 합치면 되니까 전체가 될 거야. 그러면 얘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 아니겠어? 그게 절대로 없지. 왜? 나랑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아닌 거랑 겹쳐질 수 있겠어?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성질인데 직관적으로 다 판단하실 수 있는데 몇 번만, 이제 7번만 잘 사용하시면 될 거야. 근데 7번 옆에 요걸 설명 안 했지? 요거 보자. 요거. 자, 봐봐. 그냥 느껴보자. A가 있어. 자, B가 있고, 자, 바깥에야.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야. 자, 간다. A가 뭐야? 1, 2야. 자, A요 B가 뭐야? 2번이야. 빼달래. 1번 맞지? 그지? 맞지? 얘도 봐. A 합 B야. 뭐야? 1, 2, 3이야. 몇 빼달래? 2, 3번을 빼달래. 몇 번이야? 1번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괜찮아? 아니면 얘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니? A 합 B의 차집합은 여집합과의 교집합이라고 쓸 수 있지. 괜찮아? 잘 봐. 자, 부호가 다르니까 무슨 법칙? 헤이라? 부호가 달라.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얘가 분배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써?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B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야. 괜찮아? 그럼 봐봐. 얘가 누구야, 얘? 나랑 내가 아닌 게 겹쳐질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공집합이야. 그럼 봐봐. 어떤 덩어리랑 공집합과 뭐 하겠대? 합치겠대. 의미 없는 거 맞지? 합칠 게 없으니까. 그럼 얘가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이. 맞아? 됐어? 오케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냐? 이렇게 보면 돼. 자, 식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문제에서 녹여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녹여줄 테니 한번 보자. 자, 여기 좀 내가 너무 빨리 했나? 자, 이것도 봐봐. 7번 봐볼래? 7번. 그래, 내가 할게. 내가 봐봐. 얘들아. 자, 니네가 혼자 연습할 때는 있잖아. 그냥 너무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상황을 조금 니네가 시뮬레이팅 해봐야 돼. 그럼 어쨌든 전체는 있을 거야. 전체는 있고 A라는 집합밖에 없으니까 A를 딱 그린 다음에 여기가 1번이면 여기 2번이야. 그럼 이렇게 영역을 나누면 돼. 그지? 그러면 2번은 당연히 A가 아닌 거니 A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는 거야. 자, 1번과 2번을 합치래. 그럼 전체가 되는 거 맞지? 그지? 전체에서 겹치는 거래. 누구? 1번이랑. 여기는 1, 2번이야. 여기는 1번이야. 겹치는 게 누구야? 1번이니 A가 될 수밖에 없겠네. 괜찮아? 이해됐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니네가 직접 좀 해봤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요거 같은 경우는 A라는 집단과 전체가 아닌 거래. 야, 전체가 아닌 거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거겠지? 자, 아무것도 없는 거랑 겹칠 수 있는 건 당연히 없을 거야. 그래서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지. 그지, 헤이라? 그지? 졸리면 얘기해. 진짜로. 졸리면 얘기해야 돼. 알겠지? 헤이라? 졸리면 얘기해. 나오라고 하면 되니까. 여기 문제 풀기 하면 되죠. 그럼 잠 바로 깨.
그리고 유튜브 한번 출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봐봐. 자, 얘 한번 볼게. 자, 우리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좀 활용을 해보자. 자, 갑니다. 전체가 있어. 전체는 1부터 8까지야. 자, 그 다음에 A랑 B가 있는데 A랑 B가 겹쳐지는 게 4, 5가 있네. 4, 5. 그 다음에 1, 7이고 1, 2, 왜 8까지니까 3, 4, 5, 6, 7, 8 이렇게 세팅되는 건 알 수 있겠지. 아, 그러면 이제 해보는 거야. 자, 나는 여기를 1번 영역, 자 여기를 2번 영역, 자 여기를 3번 영역, 자 여기를 4번 영역이라고 동그라미 칠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봐봐. A가 아닌 거야. A가 아닌 게 뭐야? A가 아닌 거는 자 1번 영역과 그 다음에 4번 영역이 A가 아닌 거겠지. 그지? A가 아니라는 건 A라는 울타리가 안쪽에 안 들어가는 걸 택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1번과 4번밖에 안 될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B래. B가 어디 있어? 3번과 4번이겠지. B라는 울타리는 자 3번과 4번이니 아 여기서 3번과 4번이야. 그럼 얘가 겹쳐지는 걸 찾으래. 그럼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4번의 원소가 누구야? 7이니까 이 원소는 아 7이구나. A교비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 괜찮아? 이해됐어? 너무 쉽지?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얘는 이렇게 했네. A가 아닌 거랑 B랑이랑 B가 A가 아닌 게 같대.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그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수식적으로. 봐봐.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뭐로 만들 수 있냐면 차집합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럼 얘가 B라는 애에서 A가 속해 있는 걸 빼달라고 했으니 당연히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괜찮아? 근데 나는 수식적으로 푸는 것도 좋아. 좋고 그래프, 아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것도 너무나 좋다. 알겠지? 근데 관계가 직관적으로 딱딱딱 보이기 위해서는 영역을 그려가면서 니네가 하는 게 조금 더 나는 편한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얘 봐봐. 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A가 뭐야? 1, 3번이야. 2, 3번. A가 2, 3번이야. A가 2, 3번. 여기서 빼달래. 누구를? B가 아니래. B가 아닌 거는 1번과 2번이겠지. 자, 여기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제외하라니까 2번이 가지고 있어서 2번만 지워주면 되겠네. 그럼 몇 번이 남아? 3번이 남겠네. 3번이 어디 있어? 4, 5야. 그래서 얘는 4, 5가 될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수식적으로 가보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야. 이 말은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관계가 되는 거 맞지? 그지? 맞지? 성질에 의해서. 그럼 얘가 A의 교집합에 B가 아닌 게 아니니까 B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으니 A교 B는 어디? 3번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괜찮지? 이해되지? 자, 문제 두 가지로 모두 풀어볼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래. 야,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 어떻게 외워? 외울 수 있어? 가능해? 소연이? 외울 수 있어? 못 외워. 외우면 베스트지. 못 외워. 그냥 이해하는 거야. 이해해봐.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지. 그지? 그러면 A라는 것보단 B가 커야 돼. 그지? 그 다음에 U는 전체야. 그럼 봐봐. 나는 그냥 1번. 이제 동그라미 안 칠게. 원소 없으니까 1번, 2번 영역, 3번 영역으로 할게. 그러니까 1번은 여기 테두리. 2번은 여기 사이에 있는 거. 그 다음 3번은 여기란 얘기야. 당연히 알지. 이제 하도 많이 해서. 그지? 자, 갑니다. A교 B가 뭐야? A교 B는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럼 이것들 모두 성립해 이런 얘기야. 괜찮아? 됐어? 그래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 우리가 A교 B 했을 때 니네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가 머릿속에 딱딱딱 정리되면 베스트긴 하나 그냥 얘일 때 얘를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지?
자, A와 B는 어떻게 돼? A랑 B, 2번과 3번을 더해달래. 그럼 당연히 B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A 빼기 B야. A가 어디야? 3이야. 3번에서 B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2, 3이지. 그럼 3이 제거되니까 없다. 그래서 공집합이야. A교 B가 아닌 거래. 야, B가 아닌 게 뭐야? 1번이지. 자, 1번과 A가 섞일 수 있어? 없지. 그래서 공집합이야. 자, 그리고 이것도 설명했었는데. 그지? 야, B가 아닌 게 어디야? B가 아니야. 바깥에 1번이야. A가 아닌 건 어디야? A가 아니야. 2번과 1번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포함관계 더 클 수밖에 없는 거 맞겠지. 아, 그래서 여집합 관계는 뭐다? 순서가 뒤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괜찮죠? 아, 당연하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가 자꾸 커. 그럼 반대는 얘가 작고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반대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B가 아닌 거에서 A가 아닌 거를 빼래. B가 아닌 거 내가 했잖아. 1번이야. 1번에서 A가 아닌 건 얘야. 얘를 빼달라. 그러면 1번이 사라지니까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난 못 외워. 나는 못 외우고 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니까 난 판단하는 쪽에 설명을 초점을 둘 거야. 괜찮죠? 자, 이거 무슨 관계니? 혜일아, 이걸 뭐라 그래? 이거 무슨 관계라 그래? A와 B는 서로 무슨 관계? 여보세요? 여기 혜일이 안 왔어 오늘? 혜일아?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그럼 A, B는 서로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다. 그지? 겹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그리는 거야? A랑 B가 안 겹쳐지게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거. 그지? 그럼 A랑 B가 겹쳐지는 게 당연히 없어. 그럼 봐봐. A랑 B랑 겹쳐지는 게 없는데 A에서 B 뺄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A야. B에서 A 뺄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B야. 이해돼? 그럼 B가 아닌 게 어디야? 1번과 2번이랑 3번이라면 B가 아닌 건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1, 2지. 1, 2 안에 누구 가지고 있어? 2번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가 맞다는 소리고 그 역의 관계도 맞을 수밖에 없다. 왜? 여집합 관계는 순서가 바뀐다고 했잖아. 그지? 쉽지. 요건 넘어갈게. 드모르간. 드모르간. 드모르간 누구야? 헤이라. 어디 사람이야? 오늘 헤일이 좀 괴롭혀야 돼. 지금 완전 거의 루즈해져가지고 지금 집중 잘 못하고 있어. 헤일아, 드모르간 어디 사람이야? 뭐? 드모르간 법칙이래. 자, 드모르간 법칙 뭔지 한번 봐볼게. 봐봐. 드모르간 법칙은 쉽게 생각하면 여집합이 분배된다 이거야. 그 관계를 보는 거야, 관계. 여집합이 분배될 때 어떻게 분배되는지 한번 보겠다는 얘기야. 잘 봐봐.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할 거야.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를 발견하면 그게 법칙이 되는 거고 그 사람 법칙이 되는 거야. 그지? 나도 법칙 하나 만들고 싶다. 내 이름 영영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관심 없지? 자, 1번, 2번, 3번, 4번이야. 자, 그럼 봐. A 합 B가 뭐야? A 합 B가 뭐니? 2번, 3번, 4번이지. 얘가 아니래. 그럼 누구야? 이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1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간다. A가 아니고 B가 아닌 거의 교집합이래. 그럼 봐. A가 아니야. 2, 3번이 아니면 1, 4지. 자, B가 아니야. B가 아니면 1, 2지. 겹치는 거 몇 번? 1번.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A 합 B에 대한 여집합이 뭐 한다? 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럼 반대지. 여집합이 뭐야? 반대지. 여기도 여집합을 줘야 돼. 그러면 A의 여집합의 합의 반대는 뭐? 교다. 이렇게 생각하자. 됐지? 그래서 B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괜찮지? 쉽지? 모두 필요해. 일방향? 일방통행 좋아해 나? 아니, 쌍방향이 좋지. 얘를 보고 여집합이 두 개 있으면 여집합을 뭐 할 수 있다? 묶어낼 수 있다.
묶어낼 수 있다. 야, 너네 이걸 판단하는 게 편해? 이거 판단하는 게 편해? 이게 훨씬 쉽잖아. 그지? 그래서 여집합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때 당연히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괜찮죠?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도 똑같아. 그 다음도 우선 설명만 먼저 해보자.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여집합이 분배돼. 그럼 A가 아니고 B가 아닌데, 자, 교의 반대는 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대. 그럼 봐볼까? 자, A 교 B가 어디면 3번이야. 자, 3번이 아니라니까 3번을 제외한 나머지니 1번, 2번, 4번이 되는 거 맞겠지? 그지? 그리고 얘 볼래? A가 아닌 건 뭐야? 1번과 4번이야. B가 아닌 건 뭐야? B가 아니어야 되니 1번과 2번이야. 이걸 한 바구니에 담으라니까 1, 2, 4번이 되니까 똑같은 경우겠지.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야. 너무 쉽지 얘들아. 너무 쉬워.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한번 풀어볼게 내가. 오늘 좀 뭔가 내가 너무 급하게 나가는 느낌. 좀 빠르니 수업? 헤일이 빨라? 빨라? 아, 뭐 지금 괜찮지? 그러면 다수결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자, 이대로 갑니다. 민주주의잖아. 다수결이 뭔지. 그치? 어? 아니, 또 내가 보충해주면 되잖아. 뭐라고? 너 나 안 좋아하는구나? 야, 좀 서운하네. 야, 그만하자, 우리. 자, 봅시다. 자, A가 아니야. 자, 마이너스 차집합의 B가 아니래.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볼게. 봐봐. 너네 차집합의 반대 이런 거 있었어? 없지.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야 돼? 교집합 관계로 먼저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여집합의 교집합의 B가 아니야. 자, 누구야? 이 얘가 당연히 얘로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여집합이 뭐 할 수 있어? 분배될 수 있어. 그럼 내가 처음이니까 아주 친절하게 다 써줄게. 이런 기호는 없다. 근데 내가 그냥 쓴 거야. 그럼 얘가 A의 얘가 반대의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지. B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A 합 B랑 같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이용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보자. 자, 일단 봐봐. 잡아. A의 합이야. 자, A의 교 B야. 이렇게 되면 부호가 다르니까 분배 법칙 가능. 근데 여기에 어떤 새끼가 꼽살이 꼈어? 여집합이 꼽살이가 낀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에 이제 바로 해보자. 여집합이 분배돼. 그러면 A가 아니고 교집합의 반대는 합집합이고 B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부호가 어때? 같지? 그럼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괄호가 바뀔 수 있다. 그럼 이 괄호를 이렇게 바꾸자라는 얘기야. 그럼 A랑 A 아닌 게 합치면 뭐였지? 전체였지 않았어? 그지? 나랑 내가 아닌 거니까 전체야. 전체랑 B랑 아닌 거를 합치래. 그럼 뭐가 돼? 합치니까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합치는 거잖아. 한 그릇 안에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럼 말뜻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림으로 보여주자. 자, 1번, 2번, 3번, 4번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A는 2, 3번이야. 눈으로만 봐. 지금 따라오면 돼. 자, 그 다음에 합하기 때 누가 A가 아닌 거 1, 4야. 그러면 1, 2, 3, 4지. 얘랑 합치기 때 누구랑? B가 아닌 거. B가 아닌 게 몇 번이야? 1, 2. 당연히 뭐가 돼? 1, 2, 3, 4가 될 수밖에 없지. 그지 맞지? 오케이.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런 거. 이 밑에 거 보지 말고, 이거 옆에 보지 말고 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해주자. 이거 막상 지금 보면 존나 쉽거든? 근데 막상 혼자 하면 어려워. 자, 한번 봐볼게. 봐봐. 일단 뭐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느낌적인 느낌. 그렇지. 여집합부터 일단 풀어야지. 뭔가 껄끄럽잖아. 근데 틀렸지.
그렇지. 여집합을 풀려면 차집합을 풀어야 돼.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자. 차집합을.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여집합을 분배시키자. 자, 여기까지는 아마 반복학습을 통해서 됐을 거야. 자, 그럼 봐. A 합 B. 자, 교야. 그럼 일단 니네 마음이거든. 얘를 하나로 보고 얘를 하나로 보고 그냥 니네 마음인데 나는 그냥 앞에서부터 할게. 얘를 하나로 보면 여기가 교랑 합이니까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가능하실 거야. 맞죠? 그지? 그러면 A 합 B에 자, 교의 A의 여집합 이렇게 하나랑 자, 얘를 파란색으로 할게. 파란색 여전히 A 합 B의 교의 B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또 뭐해? 또 다르니까 분배 법칙. 또 분배야. 얘가 분배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 교 A의 여집합, 합집합 A의 교 뭐야? B. 이거 되는 거 맞지?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럼 얘가 뭐니 얘가? 얘가 뭐야? 나랑 나 아닌 거 겹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공집합이야. 이해되지? 공집합이랑 뭔가 합친다. 그럼 얘 쓰잘데기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얘야. 잘하네. 그 다음 보자 여기. A 교 B야. 그 다음에 합치겠대. B 교 B야. 얘가 누구야? B지. B랑 B랑 겹치면 B 아니야? 그럼 봐봐 니네가.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일단은 또 잠깐만. B, A 교 B. 야 생각을 해볼래? 야 이거 상식인데 한번 생각해. 이거 2개 풀어도 돼. 2개 풀어도 되는데 그냥 우리 이제 좀 알잖아. 봐봐. A랑 B를 합쳤대. 그럼 B랑 겹친대. 그럼 누가 나와? 다시 A랑 B를 합쳤어. 나는 A랑 B를 합쳤어.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어. 근데 누구랑 겹치는 거 찾지? B랑. 그럼 누구랑 겹쳐? B 아니야? 이게 B야 그냥. 이렇게. 이해되니 여러분? 야 그러면 얘 풀자. 이거 이렇게 푸는 거 맞냐? 근데 뭔가 좀 야리꾸리하다. 잠깐만. 내가 3,000포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A 합 B. A 합 B가 있고 A교 A의 여집합. 응? 잠깐만. 전체의 A교 B. 얘는 B 쪽을 남기셨구나. 일단 봐봐. 똑같을 수밖에 없어. 순서는 바뀔지 먼저. 자, 얘랑 얘지. 그럼 분배. 그럼 똑같은 거네. 계속 똑같은 거네. 그럼 얘가 B지. 어차피 B니까. 나 뭘 잘못 푼 거지? 근데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봐봐. 자, 내가 아닌 거랑 B랑 합쳤대. 근데 B랑 겹치는 걸 찾자. 그럼 누가 될 수밖에 없지? B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맞겠지. 그지? 근데 뭔가 좀 뒤가 구리다. 그래서 잠깐만. 일단 필기 멈추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 뭔가 구리잖아. 너무 직관적인 얘기로 풀었으니까 좀 명백하게 얘를 따라서 풀어보자. 봐봐. 자, 봐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써보면 A 합 B. 자, 교집합 A 차 B의 여집합이야. 자, 일단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이해되지? 아까랑 똑같죠? 그지? 자, 그 다음 봐봐. 얘랑 이렇게 되는데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거야. 자, 내가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산으로 갔구나. 조금 더 식이 복잡해졌구나. 니네 눈으로 보이니? 니네 눈엔 보였으면 좋겠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니네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 뭐가 보여? 그렇지. 여기에 뭐가 있어? 합비가 있고 합비가 있지. 근데 여기가 지금 반대지. 얘 분배됐다는 소리야. 그럼 뭐 할 수 있어야 돼?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합비로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빼면 여기에 교집합이
1로 와야 되는 거 맞지? 아,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하네. 그죠? 이해 안 돼? 거꾸로 가면 돼. 자, 얘가 분배되는 거야. A 합 B. 괜찮아? 교집합 A여 합 B야. 괜찮지? 이해됐죠? 됐죠? 공통인수로 인수분해한 거야. 야, A랑 A 아닌 거 교집합 뭐야? 아무것도 없겠지.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랑 B랑 합치면 당연히 B가 될 수밖에 없겠네. 괜찮냐? 헤일이 진짜 괜찮아? 됐지 여러분? 자, 끝낼 줄 알았지? 34번 니네가 해봐. 34번하고 끝낼 거야. 34번 풀어봐 이거. 조금 어려워. 조금 더 어려워 이거. 조금 더 어려워 이거. 좀 생각하면서 해야 돼. 요거 하고 쉽시다. 밑에 거는 좀 쉽고 33번과 34번이 조금 보기 어려워. 조금. 자, 스탑. 자, 여기까지. 왜 스탑이라고 했냐면 첫 단추가 맞으면 돼. 첫 단추가 맞으면 되거든. 자, 첫 단추를 얘 하나로 보고 얘랑 얘랑 같아서 결합하거나 얘 하나 보고 요거 다르니까 분배 법칙 쓰면 되지 않을까? 아니지. 맞지? 분배 법칙.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여집합이 여기 여집합이거든. 그래서 첫 단추가 이렇게 됐어야 돼. A 교 B가 있고 자, 합쳐. 얘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을 바깥으로 공통으로 뺄 수 있을 거야. 괜찮지? 그러고 봤더니 여기랑 여기가 어때? 정확하게 일치하지. 일치해. 근데 그러면 이거 기억나? 어떤 놈이랑 어떤 놈의 여집합을 합치면 정확하게 전체가 되는 거 아니었어? 똑같은 얘기야. 나랑 내가 아닌 거를 합치라 그랬으니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이거를 매번 잘 봐. 일단 문제에서 아마 수식적으로 풀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값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값을 물어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도 돼. 그럼 봐봐. A 교 B가 뭐니? 3번이지. 얘가 3번이야. 3번이야. 맞아? 여집합 확인하기 싫으니까 A 교 B의 여집합이라고 해도 돼. 그럼 3번이 아닌 거니까 1, 2, 4번이야. 자, 이 두 개를 합하래. 그럼 뭐가 돼? 1, 2, 3, 4가 전체가 될 수밖에 없겠지. 괜찮아? 오케이. 첫 시간 여기까지.